자,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파일은 제가 직접 만든 다양한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이고요. 이 중에서 AI 글쓰기 자동화 보점 .exe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탄과 2탄 영상에서는 글 하나만 발행될 수 있게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번에 미리 수집한 10개의 키워드를 과연 몇 분 만에 완성하는지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 누르고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램 종료, 모든 키워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자, 총 거의 한 17분 정도 만에 10개의 포스팅이 완료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블로그 창을 열어가지고 실제 글이 완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 블로그 화면이고요. 글쓰기 화면으로 넘어가서, 자, 보면은 우측 상단에 8개, 아이패드 초기화, 엑셀 피벗, 지메일 수신 확인, 미러리스 카메라, 웨이브 한 달 무료, 매직 키보드 솔직 후기, 맥미니 M4, 아이패드 미니 7,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 리더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매일 하기 쉽지 않죠. 특히 정보성 콘텐츠나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은 뭘 써야 하지? 매일 쓰는 게 너무 버겁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블로그를 15년 넘게 운영하면서 수천 개의 글을 직접 써왔고, 그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반복되는 작업의 부담을 뼈저리게 느껴왔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AI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자는 동안에도 포스팅이 자동으로 발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고, 오직 결과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해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비해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커서 AI 같은 코딩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러한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탄 영상에서는 자동화의 기반이 되는 커서 설치와 파이썬 환경 세팅, 2탄 영상에서는 네이버 로그인 자동화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혹 아직 시청하지 못한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1탄부터 차례대로 시청하고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3탄에서는 팝업창 닫기와 블로그 제목, 글쓰기까지 구현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커서, 제미니 API 등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번거로운 블로그 운영에서 해방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천천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이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제작되었지만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등 다른 플랫폼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커서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지난 2단계 영상에서 완성했던 코드를 다시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입력을 하고 네이버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오는 것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3단계에서는 블로그 글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끄고, 자, 여기에서 컨트롤 I를 누르면은 요 우측에 프롬프트 창을 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프롬프트 창에서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 예정입니다.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py 요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왼쪽에 요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자, 여기에서는 이 프롬프트를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블로그 글쓰기 페이지 진입 후 아이프레임 전환을 위해 샵 메인 프레임 셀렉터를 찾고 해당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해. 자, 코딩을 안 해본 분들이라면 첫 줄부터 멘붕이 오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말이죠. 메인 프레임은 뭐고, 또 셀렉터는 뭐고, 아이프레임 전환은 뭔지 말이죠.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 다시 네이버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블로그 글쓰기 화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블로그 화면에서 중요한 건 제목에다 글을 쓰게 해야 하고 본문에다가도 글을 쓰게 해야 하는데요. 셀레니움이 제목을 클릭하게끔 커서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커서는 이 블로그 글쓰기 화면에서 제목이 어딘지 또 본문이 어딘지 프롬프트 명령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크롬 웹상에서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요 화살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화살표, 자, 요 화살표를 마우스 위에 갖다 대면 검사할 페이지 요소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C 단축키를 누르면 된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클릭한 다음 다시 원래 화면 들어와서, 자, 이렇게 다시 왼쪽에 요 화면으로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보통의 평범한 웹페이지라면 제목 부분의 요소를 선택하면 커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당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겠지만, 네이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둔 상태에서, 자, 한번 클릭을 하고
조금 한번 화면을 넓혀 볼게요. 이게 이제 개발자들은 이 코드를 보면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이제 비개발자, 전공이 아닌 분들은 그냥 보더라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얘가 이제 선택을 되면은, 자, 이렇게 ID, 요거를, 이 주소가 이제 제목 부분이 되는데, 이거를 선택해서 커서한테 알려주면은, 이게 커서가 알아듣기 힘든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iframe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은, iframe, id는 mainframe, name mainframe, 요런 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iframe으로 감싸져 있구나. 웹페이지에서 이런 iframe 코드가 보인다면 셀레니움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iframe은 쉽게 말해 웹 안에 또 다른 웹페이지를 띄워놓은 창문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영역이 하나의 큰 창이라면은 요 안에 이제 또 제목과 본문에 되는 부분이 iframe으로 감싸져 있다. 지금 상태는 요 바깥 창에는 접근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제목이나 본문 입력 창까지는 직접적으로 닿지 못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났을 때는 꼭 프레임 전환 명령어를 통해 안쪽 창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는 작업을 제대로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런 구조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선택하고 조금 창을 넓혀가지고 iframe이 있는 거를 찾아주면은 메인 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게 둘러싸여져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커서 화면으로 돌아와서 iframe 전환을 위해 샵 메인 프레임 셀렉터를 찾고 해당 iframe으로 전환해. 됐죠? 자, 그리고 2번 프롬프트였죠. 팝업 닫기 로직,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요소가 존재하면 클릭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단계는 무시해. 이어서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요소가 존재하면 클릭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단계는 무시해. 자, 이게 또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화면에 접속하면 간혹 임시 저장글이 있으면 해당 글을 열겠냐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팝업창을 무시하고 닫으라는 요소와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블로그 화면에서 제가 그냥 대충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고 이렇게 그냥 막 글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임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 중인 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팝업 창이 뜨고, 그래서 얘가 확인을 누르면은 그 글을 불러와지게 되는데, 취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글을 작성하겠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해서 취소를 눌러서 그냥 새로운 블로그 창을 열어라 라고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12를 눌러서 여기 요소를 위치가 어디인지를 커서 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SE 팝업 버튼 캔슬 요 요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커서에서 .SE 팝업 버튼 캔슬 요소가 존재하면 클릭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단계는 무시해. 이어서 자, 요거는 또 뭐냐면은 판넬, 자, 우측 상단에 뜨는 판넬을 의미하는데요. 자, 다시 이제 여기서 취소를 누르고 F12를 누르면은 우측 상단에 가끔 이렇게 판넬이 뜰 때가 있어요. 그 창을 닫아줘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번째 줄은 다큐멘트 쿼리 셀렉션 중에서 SE 헬프 판넬 클로즈 버튼, 닫기 버튼 요소가 존재하면 클릭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단계는 무시해. 이러한 팝업 창이 뜨는 거를 닫아줘 라는 의미의 프롬프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소를 정확히 커서한테 알려줘야 네이버 창을 열었을 때 이런 팝업 버튼이 여기 위치에 있구나, 이걸 취소해야겠다 라고 얘가 찰떡같이 코드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목 입력 .se 섹션 다큐멘트 타이틀 셀렉터를 클릭해, 클릭 후 제목 테스트라는 문자열을 입력해. 입력 시 액션 체인스를 사용하여 샌드 키스는 사용하지 말아줘. 한 글자씩 0.03초 간격으로 타이핑을 입력해. 자, 요거는 이제 임시로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제가 또 명령어를 알려준다라는 건데요. 자, 보면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 창에서 F12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요 또 검사할 페이지 요소 요거를 클릭을 해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제목 부분에 또 선택을 하면은, 자, 여기에 이제 ID 형식으로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커서에 제가 뭐라고 입력했죠? SE 섹션 다큐멘터 타이틀 셀렉터를 클릭해. 자, 여기 있죠? 지금 보면은 클래스는 SE 섹션 다큐멘터 타이틀, 자, 요 부분을 클릭해. 요게 이제 정확히 이 제목에 해당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커서한테 알려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제목 부분을 선택하는 정확한 주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E 섹션 다큐멘트 타이틀 셀렉터를 클릭해. 클릭 후 제목 테스트라는 문자열을 입력해. 그러니까 셀레니움이 여기에 이제 제목, 그냥 임시로 제목 텍스트라고 그냥 입력을 임시로 하게끔 명령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입력 시 액션 체인스를 사용하여 샌드 키스는 사용하지 말아줘. 한 글자씩 0.03초 간격으로 타이핑을 입력해. 자, 요 의미는 실제 사람이 타이핑을 하듯이 글자를 입력하라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타이핑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막 이렇게 붙여넣는 방식이 아니라 제목 텍스트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마치 타이핑을 하듯이 어느 정도 시간을 텀을 두고 0.03초라는 텀을 두고 타이핑을 입력해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4번째 본문 입력 .se 섹션 텍스트 셀렉터를 클릭해. 클릭 후 안녕하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5줄 입력한다. 각 줄마다 또 액션 체인스로 타이핑하고 줄바꿈을 포함하여 0.03초 간격으로 입력한다. 자, 마찬가지로 무슨 의미죠 이게? 자, 보면은 자, 여기에서 또 다시 F12 화면 창에서 본문 영역을 클릭하면은 위에 보면은 자, SE 섹션 텍스트, 자, 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클래스는 SE 섹션 텍스트다. 요 위치를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 본문 영역은 이 위치구나. 그러면은 다시 커서 화면으로 돌아가서 .SE 섹션 텍스트 셀렉터를 클릭해. 클릭 후 안녕하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5줄 입력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또 여기서 안녕하세요, 문장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총 5줄을 줄바꿈을 해서 5줄을 입력하라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5줄을 입력하고 각 줄마다 액션 체인스로 타이핑하고 줄바꿈을 포함하여 0.03초 간격으로 입력한다. 요거를 또 프롬프트로 알려주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저장 버튼 Save btn bgc ob 셀렉터를 찾아 클릭해. 자, 저장 버튼이 뭐냐? 자, 이 글에 이제 제목과 본문을 입력했으면은 그 위에 이제 저장 버튼을 통해 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시 또 주소를 클릭해서 자, 여기 영역을 한번 제가 자, 그러면 또 위에 또 보이죠? 클래스는 save btn bgc ob. 자, 요게 이제 정확히 얘의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는 save btn bgc ob. 자, 요거를 또 찾아가지고 얘한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라 라는 명령어를 코드를 만들어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단순히 질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의 구조와 요소를 잘 파악한 후에 이것만 커서에 잘 알려줄 수 있어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뭔가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개발자 도구에서 정확히 얘의 주소를 커서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이제 정확히 딱딱 클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를 위한 프롬프트를 마쳤고 이제 샌드 버튼 또는 엔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 자동 로그인 코드에서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넘어가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는 코드까지 자동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완성됐다면은 하단에 보이는 파란색 버튼 Accept 파일 클릭 후에 그 다음에 최상단에 위치한 요 화살표 버튼 있죠? Run Python 파일, 요 실행 버튼,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코드가 실행될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됐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마. 자, 뭔가 실행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창을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기존 창을. 자, 다시 됐다. 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하고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와서 여기 도움말 창이 떴네요. 도움말 없어졌죠. 자, 제목 테스트 다음에 안녕하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합니다. 임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까지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우측 상단에 그 도움말 떴었죠. 근데 그거를 또 닫기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가기 버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단 한 줄도 입력하지 않았고 프롬프트 창에 네이버 개발자 도구에서 찾은 주소만 복사해서 프롬프트에 입력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어떤 분들은 중간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바로 실행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때는 또 오류가 나는 부분을 선택 후에 프롬프트 창에 문제를 해결해줘 라고 입력만 해도 커서가 자동으로 문제가 되는 코드를 찾고 수정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단계로 또 넘어와서 블로그 컨텐츠 자동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AI를 활용해 컨텐츠를 자동으로 발행해 보겠다는 의미인데요.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는데 오늘 저희가 사용할 AI는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이유는 해당 AI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를 가져와야 하는데 다른 플랫폼은 유료지만 구글은 무료로 API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료이기만큼 컨텐츠의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난 더 좋은 컨텐츠를 발행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챗GPT나 클로드 API를 가져와 응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그럼 구글의 제미나이 API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링크 사이트로 접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링크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요겁니다. 요 링크 엔터를 클릭해서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API 키를 얻을 수 있는 화면이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은 누구나 무료로 API 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API 키 만들기를 클릭하고 여기 가운데를 클릭한 다음에 제미니 API 기존 프로젝트의 API 키 만들기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계속해서 API 키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로 다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API 키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면은 제 API 키에 있는 할당량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제 API 키를 입력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API 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장된 API 키 있죠? 요거를 그냥 메모장에 간단하게 제가 입력을 해 놓고 일단은 임시로 입력을 해 놓고 구글 제미나이 API 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임시로 일단은 저장을 해 놓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커서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일단 플러스 버튼 있죠? 뉴 챗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됩니다. 단축키. 자,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또 초기화를 시키고 자, 보면은 지금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py 요 파일에 지금 선택이 돼 있는데 아예 그냥 새롭게 생성할 생각으로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X 버튼을 눌러가지고 초기화를 시키고 여기에 이제 요 링크를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창에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 링크를 일단은 여기에 입력을 해주고 해당 링크가 뭐냐면 쉽게 말해 구글 제미나이 API 키를 불러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사이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 사이트를 한번 직접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게 튜토리얼 제미나이 API 시작하기 라고 해가지고 막 살라살라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개발자가 아닌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 해당 사이트를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하기 어렵고 그걸 프로그램에 적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 커서가 똑똑한 건 해당 사이트의 링크만 프롬프트 창에 넣어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자기가 스스로 분석하고 프로그램에도 적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트를 그냥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분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뱅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사이트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Shift 엔터를 누른 상태에서 자, 또 프롬프트를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 URL을 접속하여 문서를 분석해줘. 제미니 API를 활용하는 제미니 API.py 파일을 생성해줘. 또 파이썬 파일을 생성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모델은 제미니 2.0 다시 플래시를 사용해줘. 자, 요게 이제 무료. 예를 들면 뭐 챗GPT에서 뭐 4.5가 있고 5.3가 있고 막 5.1이 있고 이런 거를 잘 아시죠? 뭐 클로드도 뭐 3.5 소넷이 있고 막 3.7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제미나이도 이런 그 모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유료 요금제가 달라져 있는데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그냥 무료 API이다. 조금 약간 그 답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무료로 제공하는 API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PI 키는 아까 복사해둔 API를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 저희가 아까 제가 메모장에다가 요 API 키를 복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자, 붙여넣기를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API 키라고 해가지고 얘한테 이제 알려줬죠.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샵 API 키라고 하면 얘가 조금 더 인식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샌드 버튼을 한번 또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샌드 또는 엔터 버튼을 클릭하면은 얘가 이제 왼쪽에 파이썬 파일을 생성해 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미나이 API.py 파일이 지금 생성이 됐고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accept 파일이 생성이 된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아까처럼 가운데 이 accept 버튼을 클릭 후에 상단의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은 보면은 지금과 같이 트레이스 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 오류가 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잘못 코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트레이스 백부터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여기 이제 add to chat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클릭
클릭해서 오류가 일어나고 있어 해결해줘 라고 이렇게 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구글 제너레이트 AI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설치가 돼요. 구글 제미나이 API 키를 불러오기 위한 이런 또 하나의 또 뭐 파이썬 제미나이 API 해가지고 또 런을 클릭하면은 또 이 API 키를 불러오기 위한 다양한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지가 알아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죠. 굳이 내가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런 코드를 설치가 되었지만 API 키 관련 설정이 필요합니다. API 키를 환경 변수로 설정하는 대신 어쩌고저쩌고 자, 또 뭔가를 또 설치를 하라고 그러죠. 일단은 설치하라는 거는 다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억셉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또 화살표 한번 또 안 되네요. 자,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Add to Chat을 눌러가지고 구글 제미나이 API 키 한번 또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오류가 발생했네요. IPython 모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IPython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코드를 수정하여 이 의존성을 제거하겠습니다. 또 얘가 수정을 했어요. 과연 이번엔 잘 될지 또 뭔가를 또 설치하라네요. 일단 설치하는 것까지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는 과정까지 또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한번 그냥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막 뭔가 이게 지금 막 글이 지금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생성 결과 인공지능의 미래는 엄청난 잠재력과 좀 한번 넓혀서 한번 볼게요. 단정적인 예측은 어렵지만 어쩌죠. 긍정적인 측면, 뭐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불러와지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면은 자, 코드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화형 채팅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입력 프롬프트 뭐 토큰 또 API 키 그래서 프롬프트 보면은 뭐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답변이 얘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글이 생성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 한번 블로그 수익화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블로그 수익화 방법 그냥 이렇게 한번 알아서 글이 또 생성이 됐죠. 탭 누르면 그냥 바로 생성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제가 또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약간 글이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자, 블로그 수익화 방법은 다양하며 블로그의 주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수익화 방법입니다. 광고 수익, 제휴 마케팅, 디지털 상품 판매, 서비스 판매, 그 블로그 수익화를 위한 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글이 또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구글 제미나이 API 키를 이용해가지고 AI를 활용한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3단계까지 코드가 마무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생성된 글의 퀄리티는 블로그 컨텐츠를 올리기에는 썩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호스팅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도 적용해서 보다 높은 퀄리티의 글을 완성하고 완성된 글을 블로그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돼야 진정한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과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마 다음 영상이 네이버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단계까지 성공하신 분들은 성공했다고 댓글로 남겨주시고 꼭 문제가 생겨 진행이 안 되는 분들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새벽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